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나폴리 대 볼로냐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사실상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복귀가 어려워졌다. 남은 경기에서 모두 승리해도 6위 팀이 승점 1점만 챙기면 순위를 뒤집을 수 없다. 코파 이탈리아와 챔스 부진을 비롯해 리그에서도 시즌 내내 부진하며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도 최근 오시멘이 기회를 골로 잘 마무리하는 데다 카유스테가 지엘린스키의 부상 공백을 메우고 있다. 볼로냐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우디네세와 토리노 등을 상대로 승점 2점 추가에 그쳤다. 아탈란타와 로마 등 추격자들이 있기에 안정적인 챔스권 유지를 위해 승점 추가가 필요했는데 주춤했다. 루쿠미와 포시를 비롯해 시즌 내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준 수비진은 꾸준했지만 지르크지와 셀레메이커스 등이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나폴리의 승리를 본다. 볼로냐는 징계로 직전 경기를 빠진 베우케마가 돌아오는 풀핏의 전력으로 원정에 임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2선 화력이 줄어든 게 아쉽다. 폴리타노와 논지 등이 빠른 발을 앞세운 돌파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오시멘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나폴리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노팅엄 대 첼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팅엄은 지난 라운드에서 셰필드를 잡고 잔류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갔다. 이 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18위인 루턴에 승점 3점 차로 앞서 있는데 골득실에서 10골 이상 앞서 있기에 남은 두 경기에서 1승만 따내면 사실상 잔류다. 때문에 강팀 상대로 나서는 이번 라운드에서도 공격적인 운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허드슨 오도이와 우드가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첼시는 홈 연전에서 토트넘과 웨스트햄을 연파하며 7위로 치고 올라갔다. 시즌 내내 10위권에 머물며 리그에서 부진했는데 막판 반등을 노리고 있다. 6위인 뉴캐슬과 승점 2점 차이인데 남은 3경기 결과에 따라 다음 시즌 유로파 진출도 노릴 수 있다. 득점왕 경쟁 중인 콜 팔머를 비롯해 마두에케와 잭슨 등이 절정의 경기력을 자랑하기에 이 경기도 승리를 노린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노팅엄이 직전 경기를 승리했고 잔류를 위해 동기부여가 확실하지만 첼시의 최근 페이스가 대단하다. 엔조의 공백에도 갤러거와 카이세도가 중원을 확실하게 지켜내고 있고 무드리크와 마두에케가 상대 측면을 공략할 첼시가 승리하고 6위 경쟁에 불을 지필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그라나다 대 레알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라나다는 지난 라운드 패배로 사실상 3군다 행이 유력해졌다. 남은 4경기에서 1무만 기록해도 17위 팀을 승점으로 넘을 수 없다. 거기에 라리가 우승팀이자 챔스 결승 진출팀을 이번 라운드에 상대하기에 스케줄 운도 없다. 그래도 극적인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리그 최강팀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루카스 보이와 우준이, 펠리스트리 등 득점력을 갖춘 선수들이 피치를 밟을 것이다. 레알은 주중 경기에서 터진 호셀루의 멀티골로 미넨을 잡고 챔스 결승에 갔다. 맨시티를 제압하고 올라온 준결승이었는데 호드리구가 후반 드라마를 썼다. 리그에서도 가장 길게 연승을 이어가며 이미 우승을 확정했기에 시즌 더블을 노리고 있다. 다소 지친 선수들 대신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할 수도 있지만 디아즈와 카마빈가, 바스케스 등이 나설 수 있기에 큰 문제는 아니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그라나다는 이미 강등이 유력한 상황인데 레알을 만나야 하는 부담이 크다. 레알이 체력적으로 타이트한 상황으로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지만 워낙 스쿼드가 강력하기에 문제가 아니고 비니시우스와 벨링엄이 교체로 들어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마인츠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인츠는 최근 5경기에서 승점 9점을 따내며 무패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이대로 시즌이 끝나면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야 하기에 남은 두 경기에서 15위 팀을 제쳐야 한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팀의 공격을 이끄는 이재성을 비롯해
아오르크와 버크하트, 은강캄 등이 잘하는 홈 경기에서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리는 운영을 할 것이다. 도르트문트는 이번 시즌 5위가 유력하다. 4위 팀과 승점 3점 차이인데 골득실에서 14골을 뒤지고 있기에 라이프치히가 1승만 따내도 4위가 되기 어렵다. 때문에 주중 8위 원정을 다녀오며 체력적 부담이 큰 이 경기에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다. 이번 시즌 챔스 결승에 진출했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어느 정도 힘을 빼고 나올 수 있다. 마인츠의 승리를 본다. 도르트문트가 전력상으로 나은 건 사실이지만 주중에 파리 원정을 다녀온 이후 휴식할 시간이 적었다. 때문에 로테이션을 크게 가동할 것이고 집중력이 크게 올라갈 마인츠 상대로 원정에서 고전할 것이다. 아오르크와 은강캄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마인츠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AC 밀란 대 칼리아리 칼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밀란은 지난 라운드에서 제노아와 비기며 4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유벤투스의 부진 속에 준우승이 유력하긴 하지만 유로파 탈락 이후 분위기가 추락한 모습이다. 때문에 안정적인 2위 유지와 최근 부진을 씻어내기 위해 이번 홈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시즌 이후 미국행이 유력한 지루를 비롯해 시즌 내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레앙과 플리시치 등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칼리아리는 아직 잔류를 확정하지 못했다. 강등으로 가는 18위 팀과 승점 3점 차기에 남은 3경기에서 최대한 승점을 따내야 다음 시즌도 세리에어에서 뛸 수 있다. 때문에 강팀인 밀란 상대로는 무리하지 않고 수비 위주로 승점 1점을 따내는 운영이 유력하다. 가에타노의 이탈도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을 예상케 한다. 밀란의 승리를 본다. 칼리아리는 아탈란타전 승리 이후 4경기에서 승점 3점 추가에 그쳤다. 인테르와 유벤투스 등 강팀 상대로도 승점을 따냈지만 원정이라는 점은 부담이다. 로프터스치크의 부상 이탈에도 레인더스와 아들리가 중원에서 경기를 지배할 수 있고 지루와 오카포가 해결할 밀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빌바오 대 오사수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빌바오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헤타페에 승리했다. 센터백으로 나란히 선발 출전한 알바레즈와 파레데스가 나란히 퇴장당하며 생긴 수적 열세가 있었지만 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다음 시즌 챔스로 가는 4위와의 격차를 유지 중이다. 단 아직 기회가 있지만 남은 4경기 전승을 따내며 아틀레티코의 부진을 기대해야 한다. 파레데스와 알바레즈, 베르지체 등 수비진의 핵심 선수들이 모두 빠지는 이 경기기에 베스가와 대 마르코스 등이 수비진에 나설 것이다. 오사수나는 지난 라운드에서 베티스에 패했지만 18위 팀이 동시에 패하며 잔류를 확정했다.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강등권에 승점 13점을 앞서고 있기에 다음 시즌도 라리가서 뛸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시즌 성적이 워낙 좋았기에 아쉬운 건 사실이다. 이 경기는 연패를 끊어내기 위해 수비 위주로 나서며 역습 전개가 유력하다. 빌바오의 승리를 본다. 오사수나는 이바네스와 무뇨즈 등이 중원에 나설 수 있지만 몬카yor라가 징계로 빠지기에 중원 전력 누수가 있다. 에레라와 프라토스, 고메즈 등이 중원에 나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이나키와 니코 등 윌리엄스 형제가 홈에서 공격을 주도할 빌바오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